잇몸 질환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대부분은 나쁜 식습관에서 기인한다라고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통계적으로 악성암의 약 60%는 나쁜 식습관 때문이라고 하고요. 음식만 다시 바꿔도 암에 걸릴 위험이 3분의 2 이상 줄어듭니다. 또 음식만 바꿔도 말기암이라 할지라도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다시 건강한 몸으로 우리 몸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암이 예방이 되고 또 암이 낫기도 하는데요. 이 건강한 식습관의 중심에는 바로 신선한 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식을 하고 있는 나라와 또 신선한 채식을 하지 않고 있는 나라의 암의 발병률을 살펴보니까 역시 신선한 채식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암이 적고 건강하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많은 나라와 암이 적은 나라의 특징을 살펴보면 결국 음식에 문제가 가장 크게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 적은 나라의 주 음식을 살펴보면 과일류, 채소류, 통곡식 이런 자연유래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근데 암이 많은 나라,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공된 음식, 또 과일, 채소를 많이 먹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발병률이 많이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암 외에도 피부질환, 심혈관 질환, 갑상선 질환, 여러 다양한 질환들도 같이 발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이제 암을 유발한 음식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가공식품과 또 붉은 고기와 가공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된 음식이죠. 살아있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배를 채워주는 기능만 할 뿐 세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성분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포막을 더 막거나 세포가 영양을 흡수되지 못하도록 하고 또 몸에 불필요한 독소를 굉장히 많이 유발하죠. 결국 가공식품은 암으로 가는 지름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붉은 고기와 가공육도 통계상 많이 먹은 사람과 많이 먹은 나라일수록 암 발병률이 30%에서 60%까지 늘고 있기 때문에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음식으로는 가공식품, 붉은 고기류, 이 붉은 고기를 통한 가공된 육류 이런 음식들이 암을 유발하는 음식이고요. 반대로 신선한 과일, 채소류, 통곡식류, 견과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할수록 암과는 멀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식단에서 많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잇몸 질환이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86년에서 2002년까지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잇몸 질환을 많이 앓고 있는 남성들이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무려 63%나 더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잇몸 질환이 있다는 것은 잇몸 속에, 입 속에 나쁜 세균이 많이 있고 염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근데 입에서부터 우리 몸은 소화기가 시작이 되면서 장까지 약 9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소화기가 계속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잇몸에 염증 상태가 있고 나쁜 세균이 있는 상태는 결국 소화기까지도 염증 상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잇몸 질환과 암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질병들도 유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잇몸 질환 세균으로 알려진 진지바이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요. 이 세균은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간암, 진지바이러스가 많이 발견되는 사람일수록 암과 여러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세균이 많이 있지만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한 균보다 나쁜 세균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진지바이러스는요, 최근에는 조금 빠른 연구 결과이긴 하지만 치매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장을 연구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측면에서 보면 장에 있는 세균의 이 상태가 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들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잇몸 질환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나쁜 세균이 증가하고 있구나, 염증이 많아지고 있구나, 내 몸에 좋은 세균을 늘려야 되겠다라는 노력, 염증을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해야만 암이나 치매나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만약 잇몸이
건강하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잇몸의 건강은 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몸속의 소화기 전체의 건강과 연관이 있고 소화기와 연관된 여러 암들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잇몸 건강을 신경 쓰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입안에 있는 이 세균들을 한번 정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코코넛 오일 풀링이 있는데요. 코코넛 기름 안에는 항산화가 되는 여러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에 의해서 건강한 세균은 늘어나고 나쁜 세균만 제거가 되는 기전이 있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 풀링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잇몸의 건강 상태를 깨끗하게 최적화시키게 되면 몸에 있는 독소들이 일부 해독이 많이 되겠죠. 몸 전체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방향, 또 좋은 세균이 늘어나는 방향, 림프가 막히지 않고 건강하게 순환되는 방향으로 갈수록 암과는 멀어지고 질병과는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소금물 또는 코코넛 오일로 오일 풀링하는 방법, 이 방법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잇몸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을 겪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세포가 섬유되지 않고 더 증가하는 기전으로 우리 몸이 바뀐다는 거죠. 이 갈등을 연구한 학자로서는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은 무려 2만 명의 이 사람들의 갈등과 암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이제 암 이 종양의 모양을 봤을 때 갈등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물결무늬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물결 모양을 하고 있던 암의 모습이 그게 약해지고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바로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암 종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님의 경우 갈등을 해결하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6,500명 정도의 사람이 갈등을 해결한 후에 약 6,000명의 정도가 암이 줄어들고 또 질병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의 경우 어떤 누구를 만나도 암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갈등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거죠.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갈등, 사회생활에서의 갈등, 이런 갈등이 없는 암 환자는 없었다. 이 갈등을 모두 다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 요소만 해결을 해줘도 암이 완화되는 것을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의 핵심은 암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 전체의 상태를 좋은 상태로 만들어야만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